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의 독립투사들을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LED 기술을 이용한 달집 태우기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통영 성동 조선해양 매각이 또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전국적으로 퍼졌던 3.1 만세운동, 올해로 100주년입니다. 경남 가야방송에서는 도내에서 펼쳐진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저평가받고 있는 도내 독립투사들을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영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 항일 비밀 결사인 의열단을 이끄는 무장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광복군 부사령관까지 오르며 독립운동을 지휘했지만 김원봉 장군은 지금까지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인 김학봉 여사가 서훈을 신청하는 등 밀양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지정에 힘을 쏟는 한편 영화를 통해 공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약산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역사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산 김원봉이 재평가가 시급한 인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뒤틀려 있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잡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언젠가는 틀림없이 서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의 산 역사이지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창원 청년 독립회의 유일한 생존자 오경팔 선생입니다. 1943년 만들어진 창원 청년 독립회는 조선 독립 만세라는 벽보를 써 진해 헌병대로 가는 길목마다 붙인 일명 창원 만세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부산 행무소 치안유지법 위반 이래갖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1945년 3월 1일자 잘못하면 두드리 맞자, 배고프자, 물도 못 먹자. 다시 나는 저승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제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하고. 오경팔 선생은 7개월의 수감 생활을 견딘 뒤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부산 형무소에 투옥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염원하던 조국 독립을 살아서 지켜봤지만 지난 70년 동안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는 못한 겁니다. 뒤늦게 창원시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오경팔 선생은 잊혀져가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참 내가 1년에 2번을 옵니다. 3.1절하고 8.1하고 내가 혼자 참 피눈물을 가슴에 흘리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길이 잊지 말고 참 3.1절이나 8.15 때 그 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지고. 다양한 이유들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독립투사들. 이들의 자취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의열단장으로 활동했던 밀양의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 장군의 막내 동생 김학봉 여사가 향년 90세로 24일 오전 3시 별세했습니다. 고 김학봉 여사는 11남매 중 첫째인 김원봉 장군과 34년 터울로 김원봉 장군의 월북 직전 2차례 만난 것이 만남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에 남은 일부 가족들은 연좌제라는 명목으로 형제 4명과 사촌 5명이 총살당했고 김 여사의 남편, 부친 모두 신문을 받다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현재 김 여사의 아들인 둘째 김태영 씨가 의열단 약산 김원봉 장학회 회장과 임시정부 건립위원회 이사로 약산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 문화 행사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하면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달집 태우기인데요. 화재 위험성이 없는 LED를 이용한 달집 태우기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명이 횃불을 들고 다가가 불을 붙이자 집더미가 폭발해 현장에 있던 사람을 덮쳤고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이같이 달집 태우기 중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정월 대보름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의 원구 석전동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빛은 있지만 불은 없는 달빛엔 불빛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격상시키는 축제, 좀 볼거리가 있는 축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전시마당에 저희들이 달빛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별빛거리를 걸어보고 또 한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이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나무와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만들던 전통 방식의 달집도 LED 달집 소망등으로 변신했습니다. 달집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을 즐기는 놀이문화도 젊은 세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됐습니다. 젊은 세대에도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올해는 특별히 전통 문화와 현대예술이 접목된 LED 기술을 이용한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평소 텅 비어있던 사모천은 다양한 조형물로 꾸며졌고 청춘 남녀가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섭다리도 설치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했습니다. LED가 아마 전국에 최초로 달집을 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길을 보고 모방을 하고 앞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 LED가 많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인증 이벤트와 전통 민속놀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축제를 즐겼습니다. 주민들끼리 이제 많이 모일 수 있어서 좋고요. 이제 안 위험하고 이제 LED로 하니까 이용해서 하니까 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이제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옛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 문화도 현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남 지역에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강제 사항이 없어서 민간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참에 정부 차원 말고 지방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죠. 송국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올해 경남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모두가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필터 장치를 설치하면 그 비용을 경남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또 의무 부착 기간은 2년까지입니다. 2002년식 이후에 대형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요. 최대 1,600여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LPG 화물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한 대당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지원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김해나 창원, 통영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살 때 마찬가지로 한 대당 500만 원까지 정액 지원하고요. 네. 또 관련 신청 공고는 3월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또 친환경차인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도 시행됩니다. 네, 주로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대책이 치우쳐 있는데 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대부분 정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세먼지 저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네. 사실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피해를 줄여보자는 대책도 있습니다. 네.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황사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된 만 5세 이하 어린이들과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네. 김해시도 올해부터 별도로 미세먼지 마스크 20만 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 이런 대책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양산시가 2021년까지 총 200억 원을 들여서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공기 순환을 촉진을 해서 미세먼지를 도시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도 오는 2월 말부터 147억 원을 투입해 262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기로 했습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보면요.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또 도시숲은 초미세먼지를 40.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40% 정도라면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한쪽에서는 숲을 없애는 산업단지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단 조성공사가 한창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이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 현장 주변으로 날림 먼지가 발생을 하고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주민 민원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미세먼지를 막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통영 성동 조선해양의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와 매각주관사, 법정관리인 등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세 곳이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3월에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성동조선해양 매각 추진은 지난해 1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함안에 모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등 3명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출마 예정자 A씨와 친척 B씨는 지인 C씨와 함께 조합원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돈선거 관행을 막기 위해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지난 2017년 폐업한 부곡하와이 재개장을 위해 제일흥업 주식회사와 우선 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제일흥업 주식회사가 부곡하와이 부지와 건물의 매각을 위한 투자 유치 또는 공영 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것과 부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 양 기관이 먼저 협의한 뒤 결정할 것 등입니다.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 후 1년까지입니다. 한편 창녕군은 다음 달 중 부곡하와이 정상화 추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온천 관광의 활성화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시외 고속버스 요금이 오는 3월부터 인상됩니다. 도 차원의 요금 인상은 6년 만으로 시외버스는 13.5%, 고속버스는 7.9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주요 노선별로는 시외버스의 경우 창원에서 부산 서부터미널까지 3,700원에서 4,300원, 진주에서 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초등학생은 일반인의 50%, 중고등학생은 20%를 할인받으며 고속 우등버스는 예매할 경우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5일 새벽 4시 10분쯤 김해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컨테이너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불길이 잡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고 적재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일론 원료를 싣고 부산 신항만에서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던 화물차가 단독 사고를 낸 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 한 펜션에서 20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이모 씨 등 남성 3명이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입실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펜션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 숨진 투숙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내부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 형태의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만나 숙박하게 됐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8시 40분쯤 통영 대전 고속도로 진주 정충면 화계리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57살 박모 씨가 도로 위에 정차돼 있던 1톤 트럭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에서 오던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박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2차로에 정차된 1톤 트럭 운전자 72살 박모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2시쯤 창원 의창구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불이 나 차량 11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대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시된 차량이 일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차량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남명산업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김해 무계의 남명 더 라우에 입중할 예정인 신혼부부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입주 계약 후 거주기간 2년 동안 남명산업 측에서 대출이자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3월 말까지 남명산업 본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조례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와 함께하는 가족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동안 열렸습니다. 얼음골 사과를 주제로 한 게임과 골든벨을 비롯해 VR, 매직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봄방학을 맞은 가족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어 얼음골 사과, 삼랑진 딸기 등 밀양 주요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창군이 지역 명품인 거창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거창군은 다음 달 4일부터 고재면 봉계리 사과 테마파크 체험장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 5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품종은 추석 사과로 알려진 홍로 200그루와 후지 300그루입니다. 한 그루에 11만 원으로 분양받은 나무에서 열린 사과는 모두 가져갈 수 있으며 분양 신청은 거창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오는 2020년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총 64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함안군에서 결정한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343억 5천만 원으로 군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합천에서 열린 제1회 한국출란 무명품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합천군이 주최하고 합천난우회와 재단법인 국제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애란인과 참관인 약 10,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서봉상 씨가, 특별대상에는 김중옥, 조승현, 최우수상에는 김관용, 박영택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대회장에 마련된 전시회에는 총 2,000여 점의 한국 출란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흥표 창원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부들의 언어폭력과 각종 막말 등 비인격적인 언행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의 막말 파문의 여파가 가라앉자마자 창원도시개발사업소장이 주무계장에게 폭언을 해 또 한 번 공무원 사이가 시끄럽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창원시가 부하 주무계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박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창원시는 20일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1일자로 3개월 그 직위 해제를 처분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박 소장은 지난달 7일 그 도시개발 사업소장으로 승진해서 부임한 뒤에 네. 그 같은 사업소 소속에 있는 A 계장에게 나이가 한 54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욕설과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박 소장이 업무 시간인 그 자기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그 간부의 브리핑을 좀 하라라고 불러서 네. 부하 직원이 있는 앞에서 여직원이 있는 앞에서 그 A 계장의 언어 폭력을 일삼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폭언을 한 내용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뺨을 때려버린다 뭐 이런 등의 사실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뭐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아직도 이럴까 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정부가 사실은 배포한 공공분야 각질 건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변화를 위한 꾸준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명하복에 대한 하복의 어떤 상황에서 상급자 갑질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갑에 해당하는 상급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문화에서 상사는 인사평정 그리고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 부하 직원은 그 권한에 억눌려서 갑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권한을 가능한 한 하급자에게 이양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급자 또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책들은 특히 기업들은 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역시도 뭐 이런 가이드라인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아무리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만들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인식이 없으면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또 승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위에 상급자가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직사회든 뭐든 하나의 직장 동료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사업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경남도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된 소식, 창원시 의원이 지금 이제 계시면서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무척 기쁜 일을 뉴스를 통해서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최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이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활력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2천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미래형 산단, 즉 스마트 산단에 선정됐던 일은 창원시 시민으로서 그리고 창원의 시민으로서 아주 기쁜 일입니다. 스마트 산단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의 제조업 혁신 정책의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산업과 융합해서 미래형 산단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산단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창원 산단은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견인차가 엔진이 조금 노후화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엔진을 달고 국가 경쟁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제도를 이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원으로서 무척 반기는 입장입니다. 네, 뭐 사실 창원시도 그렇지만 양산도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고 또 양산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산단의 어떤 선정된 부분 보면 굉장히 뭐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죠. 이거는 사실은 정말 부러운 거고요. 금액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연 2,200억입니다. 그러면 약 3년간 준다고 말씀을 드리면 약 6,600억입니다. 대단한 규모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산도 역시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있고 더더구나 또 제조업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지원은 단비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럽지만 사실은 또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스마트 산업단지를 한 10개 정도 더 확대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좀 대비를 잘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합쳐서 사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창원시가 여러 가지 용역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런 대처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시의원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거 본보기를 좀 삼으셔서 대비를 좀 더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 산단화의 변화, 산단으로의 변화, 사실 뭐 제조업이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어떤 IT 기술과 접합된 어떤 산단으로 이제 변화되면 그만큼 이제 그 주축이 되는 산업단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창원 산업단지 변화를 크게 보자고 하면 기술 혁신을 넘어 사람 중심의 미래 산단이 창원시에 구축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이 모여드는 산단,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단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마트 산단이 완성되면 지금 창원시 자료를 보면요, 스마트 전문 인력 등 6,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생산성이 스마트하고 IT 기술 접목으로 30% 이상 증가할 거고, 그다음 불량률도 4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은 약 16%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생산량이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현재의 근원적인 국가산단의 정체적인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창원시에서도 이제 3대 전략, 창원 스마트 산단의 3대 전략을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게 이제 근로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이 예전에 지어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산업단지죠. 공장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실 일만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창원시의 모토가 사람 중심 창원입니다. 그게 말 맞춰서 이번에 스마트 산단에서도 그 사람 중심이 본격적으로 중심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스마트 산단의 3대 전략을 보면요, 일단 제조 혁신 산단 구축, 그리고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형 산단 구축으로 나눠지게 있습니다. 제조 혁신 산단 구축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는 게 주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게 주된 사업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입니다. 근로자 친화 조성은 산단 내에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 센터를 헬스 센터에서 우리 운동하는 것 말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 검진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편의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 오피스텔, 그리고 공원, 그리고 어린이집, 체육관, 도시, 숲 이런 정주 시설을 더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은 더 상승하는 효과를 내고 근로 친화적인 산단의 공간이 구축되는 그런 사업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형 산단 구축은 스마트 창업 지원, 그리고 진흥형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산업적인 분야의 핵심 먹거리를 찾는 이런 미래 산단을 구축하는 게 큰 3대 전략 중에 한 개입니다. 네. 우선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뭐 안대로 가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산업단지 창원국가산단이 이제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단순히 창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만의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남 지역 전체에 어떤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산업단지 자체가 이제 경제를 위한 이제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조금 기대가 될까요? 네,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창원 산단의 입주 업체가 그 2018년 말 기준입니다. 총 2,568개고요. 연간 생산액이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수출이 한 156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고용이 1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기업체하고 실제로 고용된 분들한테 연간 2,200억, 3년 해서 6,6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쓰이냐고 보면 거기다 기숙사도 짓고 오피스텔, 어린이집, 그 도시도 조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건설업체도 당연히 좋아질 그렇죠. 것이고요. 또 이 산단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제조업 가치도 같이 활성화되고 그 거래하는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다른 그 제조업체까지도 아마 확산이 돼서 경기 호황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막상 시작이 되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더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금방 전 의원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대 효과도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또 지금 경남이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사실은 예. 전세값 이런 게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은 반등할 수 있는 호재다라고도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이게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경상남도의 말씀으로 하면 경제 파급 효과는 사실은 그 무궁무진할 거다라고 사실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네. 스마트 산단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0여 업체가 있는데 모든 기업에게 이 모든 효과가 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득실에 따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실은 득실을 따져보라라고 해서 사실 여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금방 앞에 말씀하신 게 득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 득이 어쨌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요.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또 근로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 면에서는 창업이나 신제품 개발이 손쉬워지고 평균 1인당 생산량이 한 18% 정도, 16% 정도 증가하면서 근로만족도도 아마 20% 정도 향상하는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전문관리 인력을 비롯해서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6,500개 이상을 늘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든 고용 흐름, 산업, 교통, 인프라까지도 실제로 향상된다라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가장 큰 게 이제 실제로 이게 지능형 기계로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그 걱정도 걱정입니다. 있죠. 예, 그래서 네. 근로자들이 실제로 내부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서조차도 네. 실제로 이걸 도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 구조를 바꿈으로 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다는 그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후일 거라고 보고요. 네. 제대로만 된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뭐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 중에 또 하나 이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게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부동산에 관해서 정보가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내용이 어디가 이런 효과로 오를 거다. 그러니까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쏟아지니까 어디까지 믿고 또 어디까지가 또 이제 거짓인지 정말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창원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네네. 뭐 거의 지금 스마트 산단이 예정된 그 지역 인근을 보면 6,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창원 유니시스트가 올 6월 달에 되고 네. 그다음에 3, 4단지도 곧 12월 달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업체들은 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뭔가 스마트 산단, 경기 부양, 그리고 돈이 돈다 2200에서는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호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집이라는 것은 정주할 공간이다라는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저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최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의 창원 지역의 어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단지가 스마트화된다고 해서 뭐 기업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인구 유출이 지금 창원시 쪽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빠져나가는 그 인구가 많은데 이번 창원 산단이 스마트화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거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일단은 스마트 산단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산단이 더 확장되거나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산업 구조를 스마트화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인구가 급증하거나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일자리가 이렇게 조금 더 편해지고 정주화되고 깔끔해지게 되면 방금 이게 두 번째 전략이 근로 친화형 환경 조성이 저희들 스마트 산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육아, 그다음 도심, 숲 이런 거 정주 환경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살기가 편하고 일하기 편한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은 이런 향후 인구 유입은 확실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이제 성과 같은 경우는 작게는 이제 창원시의 성과긴 하지만 크게 보면 경남도의 성과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왔거든요. 스마트 산단에 관련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에서는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남만 챙긴다, 대놓고 경남만 챙긴다. 물론 이런 말을 이제 뭐 좋은 소식인 데서 뭐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뭐 야당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산업부에서 그 선정된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서 보이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해외 출장도 그 일본에 가서 해외 스마트 산단을 보고 온 거였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광폭으로 이걸 돕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더 비난하고 또 당장 4월에 또 보궐선거가 있으니 이런 논란에 사실 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야의 정쟁으로 싸움을 거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좀 더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지금 이제 경남도의 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정쟁의 중심에 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발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데 지역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게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전학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들, 이런 시선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경남만 너무 챙긴다. 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경제 성장률은 2009년도에 3.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남의 경제 성장률은 단 한 해도 전국 평균을 능가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50% 반 이상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 평균이 6.5% 경제 성장률을 이룬 반면에 경남은 4.8% 정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전국 평균이 3.65 정도였는데 경남은 1.75 정도에 미쳤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경기 침체는 아주 긴 시간의 경기 침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했던 곳인데 경제가 늘 너무나 깊은 침체에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선거에 임하기 전에
공약으로서 이 사항을 했고 네. 그리고 허성무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의 노력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를 통해서 이번 산단 선정에 기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어주기다, 뭐 챙기기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챙겨줄만 하니까 챙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챙겨준 거지 그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챙겨줬다고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치적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아무리 뭐 선거가 앞두고 해서 그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성과를 보든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든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불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려면 이왕 선정된 거 스마트 산단의 어떤 출발이나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시작돼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성공으로 보여주고 성과가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기우였다라고 평가가 받을 것 같은데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추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한 산단이 스마트한 기계로 사람을 대신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장이 생기면 뭐해? 산단이 쾌적해지면 뭐해? 내가 일할 곳이 없는데라는 인식이 가장 큰 우려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런 시민의 우려사항, 내 일자리가 기계한테 그리고 지능화된 시스템한테 뺏기지 않느냐는 이 우려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스마트 산단을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이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확실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생산량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 판매나 기업에 대한 수익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 사례를 스마트 산단을 도입해서 보면 절대 그게 고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는 허성무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더 많이 찾고 그리고 지금의 기존의 근로자는 다시 재취업하거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인력의 감소에 대한 것은 기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대난 그에 대한 해소가 먼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 그리고 가장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자리 감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수만 따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는 이런 당면한 숙제인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런 우려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고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 산단의 스마트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조 고도화와 함께 기업가와 노동자 또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따스한 햇살 덕분에 기온이 크게 올라 낮 동안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포근한 건 좋은데 대기질이 걱정입니다. 월요일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화요일에도 대기가 정체되며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비 예보가 잦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토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헬로 경남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